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지우 씨. 네. 윤지우 씨는 이제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예, 또 네. 남편하고 사이도 좋으시고, 그럼요. 예, 또 네. 예쁜 딸도 있고. 그쵸. 자, 집안이 누구 위주로 돌아가요? 주로? 언뜻 보면은 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좀 균형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든든한 네. 신랑이 좀 든든하게 저희를 지탱해주고 그래요? 있죠. 신랑 위주로 네. 돌아가는군요. 제가 보통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네. 우리 아이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위주로 돌아갑니다. 아, 동물이죠? 왜냐면 일단 네. 제가 일단 곰이죠. 네. 아, 그리고 짐승남. 예, 제가 이제 또 동물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강아지랑 거북이를 거북이, 키우는데 네. 강아지는 이제 무지개 다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를 키우는데 집에 들어가면 거북이부터 제가 케어를 합니다. 반겨주나요? 네. 막 오죠. 헤엄쳐갖고. 진짜요? 네. 제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거북이 온도 체크예요. 물 온도가 괜찮은지. 오. 얘네가 물 온도에 민감해요. 민감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 동물 위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쵸. 이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 박권님처럼 가족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집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요. 사람이 좀 중심이 돼야 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 네. 예. 대부분이 다 당연히 사람 그쵸.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사람 중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사람 중심 케어 실천 네트워크의 김동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선이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노인 돌봄에 있어서 사람 중심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 중심 케어 실천 네트워크의 대표이자 또 장기요양 돌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돌봄 플랫폼인 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케어가 들어가는 분들 보면 네. 정말 다 따뜻한 외모를 맞아요. 갖고 계시고 우리 대표님도 미인이십니다. 굉장히 네. 케어풀하게 네. 외모가 이렇게 네. 그 의상도 굉장히 멋지신데 함께 착용한 요 배지와 이 의상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색상이 네. 너무 예쁘세요. 네, 이게 바로 저희 사람 중심 케어 실천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저희 엣지입니다. 그래요. 잘 어울리십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 두어 개 챙겨왔죠? 저희 저도 하나 진짜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네. 자, 우리 김동선 대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케어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은 사실은 뭐 나이가 많지만 제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거의 25년 전이에요. 그래서 25년 전 30대였을 때 네. 제가 아주 좋은 기회로 일본에서 1년 동안 이제 연구 활동을 할 기회를 이제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때 노인 문제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이 18%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7%였거든요. 차이가 있네요. 네네. 됐다. 당시에는 뭐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거의 없던 시기였는데 그쵸. 제가 이제 일본에서 보니까 노인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연구 활동을 하셨나요? 네, 제가 그때 2001년이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개호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네. 시작이 네, 됐어요. 네, 그렇죠. 예, 개호보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치매가 있거나 이제 장애가 있어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사회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개호보험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말 이 젊은 사업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 시니어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맞아요. 25년 전이시면은 그 나이가 그래도 20대? 30대. 30대도 굉장히 좀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30대. 보면 이 시니어 사업에 관심을 갖기가 네. 분야에 관심을 갖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나이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거의 30대인데. 네. 그때 제가 신문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예. 노인 문제만 제가 전문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야, 너는 나이가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니?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젊었을 때 노인 문제를 알게 된 것이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고령화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먼저 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이제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네.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맞아요. 당연히 시니어가 되고 더 나이가 들어갈 텐데 이게 먼 훗날의 얘기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표님 미리 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죠. 본인의 일도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아까 우리 지우 씨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보이나요? 어때요? 사실 고령화가 사회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다양한 문제가 있죠. 뭐 노인 일자리 문제, 연금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세대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개호보험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노인 돌봄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제 이게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65세 이상의 가운데 한 10% 정도가 그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로잘린 카트라고 카트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예. 로잘린 카트 여사께서 이제 이 돌봄에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소를 차리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지금 돌봄을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 사람. 앞으로 돌봄을 할 사람들, 앞으로 돌봄을 받을 사람들. 맞는 말이네요. 예, 돌봄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돌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둘은 이제 앞으로 돌봄을 받을 사람. 그렇죠, 이제. 우리도 언젠간 받아야죠. 받아야죠. 예, 그래요. 시간이 워낙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요. 미리미리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네. 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노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뭐 치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맞아요. 노인 문제 관련된 복지 연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장기 요양에 관심을 또 갖게 되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다면은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개호가 이제 결국엔 장기 요양이고요. 네. 근데 이제 장기 요양에서도 특히 이제 어려운 게 치매예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 돌보는 것이 그냥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 돌보는 거에 2배, 3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매 케어에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연구하시다가 사람 중심 케어를 이렇게 또 만나게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 모였는데 사람 중심 케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람 중심 케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클리셰처럼 모든 사람이 사람 중심적으로 돌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 케어, 영어로는 person centered care라고 하는데 네. 이게 1990년대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의 브래포드 대학에 있던 탐 키드우드라는 이제 교수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돌봄 치매 케어와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2018년도에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브래포드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사람 중심 케어라는 이제 사상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네. 요양시설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고 네. 좋은 시설들도 많이 봤는데 이 좋은 게 왜 좋은지 그리고 나쁜 케어는 왜 나쁜지를 철학적으로 예. 그리고 잘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 중심 케어를 하자고 이제 소개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외국에 나가면 정말 유명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시설들에 가면 그분들이 항상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퍼슨 센터드 케어를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클리셰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과 윤리가 담겨져 있는 사상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람 케어 중심이 왜 실천돼야 되는지, 사람 중심 케어. 왜 이렇게 또 중요한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 중심 케어는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예.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인이 사람이고 네. 노인을 우리가 케어하니까 네. 사람 중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네. 치매가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이 네. 그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분들은 역량이 없기 때문에 네.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줘야 도와드려야죠.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돌본다라는 명목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잔존 역량을 우리가 오히려 더 뺏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람 중심 케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치매 케어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돌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돌봄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까 뭐 영국에서 시작됐고 또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 사람 중심 케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기본 이념으로 실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외국의 모든 장교양 관련된 이제 법률에 보면 항상 퍼슨 센터드 케어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그 점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중앙치매 이제 센터에서 중앙치매 센터에서 치매 종사자들, 치매 케어 종사자들을 위한 그 교육 교재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당사자의 능력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존엄성과 자율성, 주체성을 네. 지지하는 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명문화되어져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당사자의 입장이나 현실에서는, 그분들이 네. 갖고 있는 역량과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제공자 중심의 돌봄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조금 이제 알 것 같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네. 이제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2008년도에 장교양 보험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벌써 17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양시설만 해도 전국에 6,000개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기관이 28,0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 서비스를 보면 항상 제공자 입장,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돌봄을 받는 분들의 입장이 아닌 제공자 편의적인 이제 서비스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아침 먹나요? 항상 사실 정해진 좀 시간에 왔다 갔다 아침을 해요, 저는. 먹기도 하지만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할지 그리고 내가 하루 뭘 할 것인지 모욕은 언제 할 것인지 밤에 잠은 언제 잘 것인지 그쵸. 이런 거는 자기 선택이 전혀 없습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거라든지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잔존 역량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별성이라는 것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예. 정말 획일적인 그리고 신체 수발 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한국에서 조금 많이 부족한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또 요양원에 대한 노인 어르신들의 인식이 좀 뭐 나오기가 좀 쉽지 들어가는 것보다 나올 때 걱정도 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현대판 뭐 고려장이나 이런 얘기도 방송에서 또 나왔던 적이 있는데 혹시 좀 불편한 상황을 또 목격하신 경우도 있으시다고요. 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셔야 될 때에도 부모님이 들어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물론 뭐 학대라든지 신체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이제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이고 그런 일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학대가 없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시설인가요? 학대가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그건 것이고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시설이라는 것이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네. 계속 자기다운 삶을 이어가는 장소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하면 예. 이제 예전에 이제 요양병원 모니터링을 하러 갔을 때 한 보호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보호자가 어머니가 이제 그 4인실에 계시는데 네. 다른 분들은 다 중증 치매 환자라서 이제 의사 표현을 잘 못 하시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래도 인지가 있으셔서 보호자가 찾아가면 딸이 찾아가면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준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뭐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네.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몸을 들어 올려가지고 이동형 베드에 옮기더라는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란 거죠. 오. 그래서 그게 모욕 시간이 됐으니까 이분을 모욕시키기 위해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주무시는데. 그냥 말도 없이? 네. 그런데 이제 따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거 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러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참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선 사실은 더 친절하고 하겠죠. 마음으로 사람 중심 케어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현장에 더 많이 계시긴 네, 하지만 시스템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군대랑 맞아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군대도 다 정확한 시간에 하고 정확한 시간에 밥 먹고 정확한 시간에 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사람을 돌보는 곳이니까 뭐 이렇게 군대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아, 이거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아니 뭐 그런 데서는 그냥 밥 주고 잘 이렇게 뭐 이동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니까 정말로 사람 중심의 케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나 수면 같은 경우는 또 어떤가요? 그것도 또 정해진 시간에 일괄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사람 중심 케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많죠. 그렇겠죠. 그래서 많죠. 그런 분들도 정말 이제 예를 들면 한 곳에서는 100세 어르신인데도 식사 시간에는 꼭 일어나서 네. 옷을 입으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도와드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냥 침대에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는 게 오히려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편할 수도 있는데 항상 이분이 가능한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옮겨서 식사를 하게 도와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장기 요양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4인실 기준의 기본적인 케어를 이제 네. 신체 수발 중심의 케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바뀌어져야 될 점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 명 한 명의 이제 개인의 어떤 존엄성을 좀 침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그런 케어를 받는다면 저는 좀 속이 상할 것 같은데 사람 중심의 케어 이런 거는 어떤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사람 중심 케어는 일단 그분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네네. 예.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어르신과 소통을 하도록 얘기를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치매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걸어도 잘 대답하기도 어렵고 이야기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의 그런 사례들이 이제 네,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계속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분의 인지 자극을 계속 주게 되고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분이 계속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또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야기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기억을 유지하고 잔존 능력을 이제 유지할 수 있고 즐거운 기분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먼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좀 시도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람 중심 케어의 개념 이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이런 사람 중심 케어 실천 네트워크 만들게 됐거든요. 이런 거를 뭐 기존에는 다른 분들은 안 하셨던 거예요? 어때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됐고 예.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가 좋은 돌봄, 존엄 케어 이런 얘기들은 한국에서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정말 이제 이 어르신들을 존엄하게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좋다는 게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이것은 제공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당사자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람 중심 케어를 확산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예. 2020년도 11월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평소에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중심 케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의 모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4, 5년 됐네요. 네. 그러네요. 자, 사람 중심
케어 실천 네트워크 주로 이제 많은 분들 모이셨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 멤버들이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이제 예. 종사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 중심 케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제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거나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강을 하면서 이제 네. 계속 지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요양시설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을 바꾸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또 돌봄이 어떻게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뭐가 좋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문화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사회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연구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람 중심 케어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효과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아까 그 뭐 치매 어르신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일단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시도들이 좀 실제로 좋은 긍정적인 또 이런 네. 있었는지 결과가 있는지. 결과가 좀 있었는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케어 실천을 했을 때 네. 어르신들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들어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분들의 치매 증상이 굉장히 완화되고 우리가 완화가. 치매인 분들이 갖고 있는 이상 행동들이 네. 굉장히 완화된다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요. 오. 그러면 돌보는 사람들의 힘도 굉장히 그쵸.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오. 저는 작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네. 뇌파를 측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15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뇌파를 측정했을 때 굉장히 뇌파가 안정적인 파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단지 사람 중심 케어라는 게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실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제 강조하게 됐습니다. 와, 완전히 좀 정착되고 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은 우리 가족들도 치매 부모님을 하는 거를 힘들어하잖아요. 가족들도 심지어는 근데 네네. 남이란 말이에요. 남이 이렇게 치매 환자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좀 케어를 잘 하려면 많은 교육과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이렇게 치매에 걸리면은 정말 힘들다. 나는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모임의 모토는 네. 치매에 걸려도 괜찮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모토입니다. 무섭다고 사실 하던데. 치매에 걸려도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치매에 걸렸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억력 저하라든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능한 부분들을 우리는 네. 지켜드리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모토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연령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네.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걸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명한 영화 배우도 걸려요. 누구나 걸리죠. 네, 누구나 걸릴 수 걸릴 수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고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치매에 걸렸지만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어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크리스틴 브라이든이라고 네. 이게 25년 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네. 제가 그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와.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근데 치매에 걸린 지 거의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지나친 편견이다라는. 그렇네요. 예, 물론 오. 그분에게는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네. 마지막까지도 인간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와, 치매
교회에서 그렇게 강연도 하시고 책을 쓰시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인데 직접 만나셨을 때의 느낌도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 책을 번역을 해서 한국에 내놓을 때 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잘못 받은 게 아닐까. 뭐 그 이런 정도예요? 이제 오. 그런 의심도 많이 했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분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이제 뵀을 때 네. 물론 굉장히 피곤한 것을 더 빨리 피곤해하시고 굉장히 제한적이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조직화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자, 이제는 요양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까 한국은 이제 사람 중심 케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국 요양 서비스의 좀 서비스 질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인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케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4인실 기준에 매뉴얼화되어져 있는 이제 케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 요양 시설들이 전부 다 공단의 제도하에서 평가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기준이 공단이 정해준 행정적인 지침, 관리적인 지침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설이 나름대로 우리는 이런 케어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시설들도 많고 또 네.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언론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제 뭐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해서 보도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치매 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저는 요양시설에 들어갈 거거든요. 네. 좋은 것도 많으니까. 네, 좋은 것도 잘하고 있는 곳들도 그럼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나는 잘 돌봐드려야겠지라는 그런 개개인의 마음이 있더라도 일단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완전히 개선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도부터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래요. 초고령화 시대 우리 요양시설이 돌봄의 대안 중에서도 좋은 대안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또 우리 아까 뭐 방송 서두에서도 뭐 노인학대라든지 신체 구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지금 학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신체 구속에 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그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체 구속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 휠체어를 침대에다 묶어둔다든지 또는 이제 휠체어 타고 있어도 뭔가 미끄러져서 낙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삼각대를 묶어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이제 신체 억제 구속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신체 억제 자체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예. 현장에서 케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비위관이라든지 도뇨관이라든지 굿줄, 오줌줄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걸 뽑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손을 무는다든지 이렇게 손 무는다는 게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 손장갑을 끼워드리는데 최근에는 손장갑 끼우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억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어떡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체 구속 제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점을 네.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법률로 금지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궁리해서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자꾸만 법률을 정해서 이제 그걸 처벌한다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숨기고 자꾸만 숨기는 나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일선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네요. 말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 같은 또 인터넷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시대니까 또 뭐만 좀만 잘못하면 또 그런데 그거를 또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에게 또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또 어려움이 교육과
예, 또 그런 사랑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아무나 못한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인정해 주시고 그분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네. 현장에서 더 좋은 돌봄을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또 그분들한테 힘이 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저희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저 지금 그걸 하고 싶었는데. 우리 호흡이 원래 잘 맞잖아요. 해주셨어. 그래요. 자, 그런데 네. 어르신을 위해서 정말 시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 물론 집에서 받아도 되는 뭐 가벼운 뭐 어려움은 괜찮은데 꼭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근데 또 가기 싫다는 분들이 계셔. 아유, 나 안 갈래. 어. 나 그거 가면 나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잖아. 나 안 가. 이런 어르신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계세요, 그래요. 진짜. 자, 이럴 때 우리 저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가족마다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건 나를 갖다 버리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본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을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도 좋고 적응도 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삶의 질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부모님에게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뭐 같이 살지 못하고 어머니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한계에 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부모님께 여쭤보고 네. 그리고 여러 번 설명하고 또 정말 이렇게 요양시설이 고려장이 아니라 아니다. 그게 들어가서도 전문가들이 더 잘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친구도 생기고 그게 그곳에서도 생활이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겁을 많이 먹으신다고 그리고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어른들은 또 들어서.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쵸. 이게 작은 예지만 다른 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이세요. 올해 80이신데 운전을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운전을 하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운전면허를 좀 반납하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아이 나는 괜찮다고 그러더니 바로 그냥 차를 긁어갖고 오셔가지고 반납하셨나요? 견적 120만 원 제가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잘 해드려야 돼. 그쵸, 설명해야죠. 그래서 아버지 이게 위험해서 그런 거지. 뭐 아버지가 뭐 남자로서 저 아버지는 차가 있어야만 남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으죠. 물론 다른 예입니다만은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좋게 잘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렇죠. 기분 안 나쁘게 운전면허를 받나. 지금도 또 기둥 받고 계실 수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아직 반납을 아직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 탄다고. 저는 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막 대화를 했는데 우리 박건희 아버님처럼 난 그래도 가능하다면 집에서 여색을 보내고 싶어가 너무 확고하실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대화를 해도 맞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이 좀 마련돼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아주 힘든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네. 지금 현재의 서비스를 잘 활용을 하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서 식사를 못 차려 드린다, 못 차려 먹을 정도라고 해도 예. 도시락 배달을 하면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새로운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서비스를 한 가지만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자기 입장에 맞게 편의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뭐 방문 의료, 그다음에 방문 간호, 재택 의료,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네.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집에서 하기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요양시설을 가는 그래도, 것을 이제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근데 안 가려고 하신다니까요. 네. 잘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노인 돌봄 코디네이터 교육이 있다고요? 네.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PCC 실천 네트워크에서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사실 장교양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기관들도 많고 교육이 많습니다. 의무 교육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분들이 윤리와 태도, 사람 중심적인 그 태도를 갖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장기요양 기관이나 치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5개월 과정으로 이제 코디네이터 과정을 이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고 계십니다.
오, 그렇군요. 코디네이터 교육. 네. 예. 또 연구자로서도 또 치매에 대해서 또 많이 그 케어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원래 연구자이기도 하고 예. 이제 대학에서 연구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치매 케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일반인 이제 케어하시는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음성을 가지고서 이제 감정을 인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음성학적으로 이분이 지금 이제 뭐 행복하시구나, 슬프시구나, 화가 나셨구나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너무 멋지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저희 조인케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예. 들어가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한번 활용을 하면 내가 목소리를 녹음을 하면 내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어주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음성으로 인한 감정을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내용을. 오늘 어디 갔어, 뭐 했어, 네. 누구 만났어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 네. 내용과 음성을 통해서. 와.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해도 음성을 통해서 정말 안 괜찮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와. 것이죠.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들 감정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노인들은 안 괜찮은데 다 괜찮다고 맞아요, 말씀하시죠. 맞아. 네. 알 수 없어. 아픈데 네. 참 괜찮다 그러고. 네. 왜냐면 귀찮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네, 네. 또, 그쵸. 편하게 그냥 있고 싶은 거지. 자기가 좀 아파도. 여러 네. 가지 또 마음이. 그래요. 자, 커뮤니케이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시고 참 대단한 걸 연구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가족을 또 위해서 뭔가 또 특별한 걸 또 만드셨다고요? 네. 어떤 걸 만드셨어요? 이제 사실은 종사자들에게 이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가족들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안 해요.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데도 치매라는 이유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도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탁상용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캘린더요? 네, 작년 오. 말에. 그래서 이제 캘린더에 사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 되게 기억이 막 나라는 그런 옛날 사진들을 넣고 그 사진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팁과 질문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캘린더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작년에 다 판매와 기부를 통해서 다 예. 많이 또 만들어. 아니 근데 그 캘린더도 캘린더인데 네. 예전에 가족들의 사진첩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일 것 같다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버지 이랬었잖아요. 기억나? 아버지 응용. 우리 아버지 졸업할 때 학사모 쓰는 거 이렇게 멋있네. 아버지 군인 때 너무 멋있었네. 젊었네. 뭐 이런 것들도 어떨까요? 그러면요, 네. 옛날 사진을 보시면서 평소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치매 어르신들도 이거 옛날에 나 이거 했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 내 리즈 시절이야. 내 전성기야. 이거 내 이때 다 날라다녔어. 아우, 얼마나 기쁨이 네. 또 솟아나시겠어요. 꼭 반가움과. 집에서 한번 앨범을 가지고 네. 한번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방송 해봐요.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꼭 캘린더 나 못 구했네 이러지 마시고 집에 있는 앨범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좋은 꿀팁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기 요양 플랫폼 이것도 이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요양, 저희가 인케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아직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 네. 우리가 보통 속담에 서푼 주고 집을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이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족이 이웃 사람이 와서 식사하셨어요? 또는 산책 나가는데 조금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장을 봐준다든지 이런 작은 도움들이 그분들이 더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케어에서는 이런 비공식 이웃들의 도움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뭐 대표님이 너무 역량이 대단하셔서 번역도 하시고 뭐 개발도 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대단하십니다. 연구하시고 플랫폼 만드시고 25년 동안 25년 동안 정말 이 하루가
하루가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정말 아까 25년 동안요. 오랫동안 노인 문제를 연구해온 입장에서 이 치매 가족뿐 아니라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그래, 있으실 이야기가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길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부모님 모시는 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돌봄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 돌봄하는 방법과 그리고 돌봄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치매 증상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관계가 좋을 때 치매 어르신들이 되게 안정적이고 그럼 이상 행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면서 많이 짜증이 나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위험하니까 운전 그만두세요. 네. 이거 하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요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모든 거를 억제하고 제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 어르신들은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굉장히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케어하는데 저항을 하거나 이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읽어드리는 그런 돌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생활 자체가 바로 치료입니다. 우리는 치매를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네. 얼마든지 치매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뇌는 작은 자극이나 기분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활에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자체가 치료다라는 말씀이 정말 맞아요. 와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매가 사실은 뭐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우리 국가의 문제라고 항상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정부에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점 있으십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치매가 있어도 지역에서 생활을 하거나 또는 시설에 가더라도 자기다운 삶,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점은 치매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가 돼야 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크게 바뀌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리고 이런 이제 일상생활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내가 매일 산책을 할 수가 있고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매 친화적인 환경과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좀 정책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좀 많이 우리가 또 느끼고 맞아요. 배우가 아니라 네. 사람 중심이라고 그래서 아니 뭐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받는 건데 뭐가 사람 중심인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제 제공자에서 받는 분들의 우리 어르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맞춤형으로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피고 보살펴야 되겠다,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느끼시겠네요. 네, 뭔가 득도한 느낌도 약간 네, 있고, 맞아요. 우리 시니어분들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 PCC 실전 네트워크 김동선 대표님과 아주 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온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고 행복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